지구에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4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4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를 1cm로 보고 지구의 나이 46억 년을 기둥으로 표시한다면 이 10m 높이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긴 세월 동안 지구는 크게 5번의 대멸종을 겪습니다. 공룡이 멸종했던 시기는 바로 이때 중생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생대 말보다도 훨씬 규모가 큰 멸종의 시기도 있었는데요. 바로 고생대 말, 페름기 대멸종입니다. 이런 멸종의 시기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사라져갔고 살아남은 소수만이 다음 세대를 이어갔습니다. 멸종에 얽힌 과학적인 신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생명 탄생의 비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호주 서부 샤크베이로 가는 길은 황량한 사막의 연속이다. 황무지를 따라가면 갑자기 땅이 내려앉은 듯 절벽이 펼쳐진다. 이것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240km에 걸쳐 호주 서부 해안을 감싸 안으며 절경을 이룬다. 절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밀려오는 파도뿐 좀처럼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샤크베이 지역은 호주에서도 희귀 생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보호받는다. 샤크베이 지역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두 구역으로 나뉜다. 그 하나가 이곳 샤크만이다. 이름 그대로 샤크만은 상어들의 집합지다. 하늘에서 보기엔 송사리떼 같지만 실제로는 평균 2m가 넘는 거대 상어들이다. 이들은 매년 11월에서 1월 사이에 산란을 위해 집단적으로 이곳에 몰려온다. 샤크베이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는 여기에 지구 원시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샤크베이의 다른 구역, 해멀린 풀,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서식지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리스어로 바위 침대란 뜻이다. 서부 호주 지질연구소의 필립 플레이포드 박사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 바위는 원시지구 생명체 생성의 비밀을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에는 38억 년 전에 탄생한 원시 생명체의 후손 시아노박테리아가 활동하고 있다. That should be sufficient. 시아노박테리아는 남세균으로 광합성 작용을 한다. 화면에서 가는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시아노박테리아다. 이 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하면서 대기 중의 산소를 뿜어내는 것이다. Well, on this stromatolite you can see the living cyanobacteria which form this mat, living mat over the surface of the stromatolite.
And this mat of cyanobacteria traps and binds sedimentary particles. You can see the sand around here. It traps the sand and binds it together with the cyanobacterial filaments, and gradually this builds up to form the stromatolite. The cyanobacterial mat here is soft. You can press on it like this. It's quite soft under the finger, and you can perhaps see these bubbles of oxygen which are liberated as I push down on the surface of the mat.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어떻게 해몰린 풀에 살아있는 화석으로 남게 된 것일까? 해몰린 풀의 맑은 바닷속엔 다른 생물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닷물의 염도가 2배나 높아서 해초나 물고기 같은 생물들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만이 이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염도 속에서 시아노박테리아는 끊임없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생산해왔다. 오늘도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뿜어낸다. 그것은 수십억 년 전 태고의 바다에서 산소를 만들던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The scene that you see here in front of us today is much as you would have been seen in Precambrian times when life first developed on Earth. These stromatolites are not only important as being the first life forms on Earth, they're also responsible for generating the oxygen in the Earth's atmosphere on which all life depends. The cyanobacteria are photosynthetic organisms in that they take carbon dioxide out of the atmosphere and release oxygen. And in that way, they are in their way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animal life on Earth. 46억 년 전 은하계에 지구가 태어났다. 쏟아지는 운석들은 온 지구를 불태웠다. 그곳에선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상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엄청난 양의 빗물을 쏟아낸다. 그리고 비가 멈춘 뒤 원시 바다와 대륙이 형성됐다. 초기 생물은 산소가 없는 물속에서 태어났다. 물속의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급속하게 번성하여 마침내 시아노박테리아처럼 광합성을 하는 세포로 성장했다. 그러면서 대기 중의 산소는 점차 늘어났다. 약 6억 년 전 대기 중 산소량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전체 대기 중 2%에 도달하게 됐다. 이는 동물이 골격을 만들고 호흡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바로 이때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국 윈난성 쿤밍의 메이수춘 지역. Start point section, we can follow the tree. 이곳은 5억 4천만 년 전 선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의 경계가 되는 장소로 생물 진화의 역사상 중요한 지역이다. 그동안 선캄브리아 시기의 생명체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적었다. 하지만 메이수춘에선 가장 오래된 광물질 껍질을 가진 동물이 발견됐고 이 외에도 사람의 육안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흔적 화석들이 나타났다. 张老师，像这个那个长的那个。 흔적 화석이란 생물들이 남긴 족적이나 배설물 같은 것이 보존된 것을 말한다.
몸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채화석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름대로 과거에 생물이 살았을 때 활동했던 주변 환경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중국에서는 이 지점부터 이 상위 지층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한 생물의 기어간 자국이나 또는 구멍을 판 흔적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 다양하다는 점은 이미 이곳에서는 실제로 화석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메이수촌의 흔적 화석들은 생명체의 대번식이 일어난 캄브리아기 직전에도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활동했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몰랐던 고생물들이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이것은 삼엽충이 지나간 흔적이다. 캄브리아기 바다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이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며 바닷속을 헤엄쳐 나갔을 것이다. 군밍 지역의 화석 연구 역사는 1903년부터 시작된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누구도 이곳에 다양한 고생물 화석들이 더 발굴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윈남대학교의 허우시엔꽝 교수는 군밍에서 5억 3천만 년 전에 고생대 연체 동물들을 발굴했다. 고대 생물의 진화 과정을 밝히는 데 엄청난 발견이었다. 화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그 종류도 120여 종으로 현존하는 거의 모든 생물의 조상이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석들이 천지양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천지양 화석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84년이다. 중국 내 고생물학 잡지에 발표된 이래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발굴은 세계적인 대발견으로 이어졌다. 그 중심에 호우시엔꽝 교수가 있었다.因为都做了详细的研究，但是这个化石碎片从来没有发现过，所以这个我当时发现这个碎片，当时认为是个新的东西，然后民工都下午3点多钟，民工就给我挖，我就在那在山头上，我们有2个人在那敲，然后这个敲到下午3点多钟，突然很突然一下子，就是一块栩栩如生的这个动物群栩栩如生的化石就发现了。 这个化石后来就命名为哪罗虫的模式种。 천지양 화석군의 발굴은 두 가지 중요성을 띈다. 하나는 캄브리아기 생명의 폭발적 출현을 확인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생물 기원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는 5억 3천만 년 전의 생물들이 대대적으로 발견된 첸지앙의 마오티엔 산이다. 분지에 위치한 이 화석지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특유 매장 화석군으로 보호하고 있다. Animals have different attitude. Some like going this way, going that way, different way, rotate, and they have this means any animals in 화석들은 캄브리아기 초기 바닷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화석은 퇴적암이 되어 바다 밑에서 2,000m 산으로 올라와 있다. 퇴적암은 암석 부스럭이나 진흙 분진이 침전되어 여러 층으로 단단하게 쌓여 돌이 된 것을 말한다. 이 바위들은 첸지앙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붉은 빛의 암석이다. 하지만 책처럼 쌓여있는 암석을 캐나가면 그 속의 화석들은 지구 생명 역사상 중요한 기록들을 하나씩 전해준다.通常情况下一般的这种实验室里面保存的化石都是硬体的骨骼或者矿化了的东西。那么骨头，大家常见的恐龙化石三叶虫化石都是已经矿化了的外骨骼。但是我们澄江这里面的化石很多是保存有软体的，肠道、眼睛很多内部的这种非常细微的软组织的构造都保存下来。这种构造保存下来，是因为当时这个生物活活的埋藏这种泥质生物里面，它没有遭到后期生物的改造和搬运，也没有被别的其他生物被吃掉。 진흙더미는 산소가 극히 부족했다. 매장된 생명체들은 자연스럽게 산화가 억제되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온전한 형태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5억 3천만 년 전 생명들이 이렇게 다양했음을 밝히고 있다. 진흙더미에 묻히기 전 첸지앙 화석들의 모습을 되살려 보았다. 운남충이다. 운남에서 발견되어 이름 붙여졌다. 삼엽충은 캄브리아기를 대표하는 생물이다. 나라오이아는 첸지앙 화석군에서 가장 풍부하게 발견된다. 무선호충은 곤충의 조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 밑에서 구멍을 뚫고 사는 마오티엔 샤니아다.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고 먹이를 먹는다. 첸지앙은 고생대의 노다지 같은 곳이다. 현재 밝혀진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선충류나 편충류 같은 권력이 없는 동물들이 생겨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澄江化石经过20年来的这种大量的不同的这种研究小组的大量的这个收集、野外发掘，现在我们有9万块枚标本。从目前发现的标本来看，我们有发现了20几个动物的门一级这种生物类别，特别还有其中包括有10来个生物造型非常奇特的一些，相当于门一级的生物类别。那么寒武纪大爆发这个我们澄江化石呢的发现，表明了动物在这个时候有一个大爆发式的演化。 왜 5억 3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의 생물이 폭발적으로 등장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천지양에서 고생대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있었는지 확인했을 뿐이다. 세계는 고생대 생물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 천지양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고생대 바다의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할지도 모른다. 중국 운남성의 천지양 지역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천지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까지 가장 각광을 받았던 고생대 화석지는 바로 여기 캐나다 서부의 버제스 쉐일입니다. 이곳에선 5억 2천만 년 전의 동물 피카이아가 발견됐습니다. 실제 크기는 대략 4cm 정도였는데요. 당시 이것은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의 조상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운남성의 천지양 지역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생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버제스 쉐일의 피카이아보다 무려 1000만 년이나 앞선 척추동물의 조상이 출현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생물이었을까요?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네이처는 1999년 11월호에 놀랄만한 논문 하나를 썼다. 최초의 어류 화석의 발견을 알린 것이다. 윈난성 지질과학연구소의 러추일인 박사. 그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군명의 하이코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 화석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어류, 해구어다. 이것은 4억 8천만 년 전 오르드비스기에 살았던 가장 오래된 척추동물보다 무려 5천만 년이나 앞서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구어는 약 3cm의 크기다. 화석의 형태가 흐릿하지만 영락없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다. 머리엔 원시 척추골과 눈이 보이고 등에도 지느러미 줄이 있는 완전한 어류였다.那么在云南澄江动物群发现的这个海口鱼的话，根据它的特征，就是根据这个化石的特征和它的解剖学研究的话，它可以确认是比较早的脊椎动物。海口鱼的话，它有非常明显的W 型的基节构造。 캐나다에서 발견한 피카이아와 비교할 때 해구어는 앞선 고등생물이었다. 해구어는 척추를, 피카이아는 척추의 원시 형태인 척삭을 지닌 것만 봐도 해구어가 얼마나 발전한 동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피카이아보다 1000만 년이나 앞서 살았던 해구어. 그는 고생대 바다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이제까지 척추동물의 조상이라고 알려졌던 피카이아는
사실은 완성되지 않은 척추동물인데 반하여 이번에 발견된 해구어는 완벽한 척추동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구어는 어류의 조상으로서 이제까지 알려졌던 어류의 첫 출현을 약 5천만 년 정도 앞당긴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脊椎动物的发现为什么重要？我们特别是关注这一类，因为脊椎动物是一个非常神奇动物世界里面最神奇的一个分支，因为它创造了在5亿多年历史里面，它有非常辉煌的进化历史。例如中生代的恐龙，那个现代后来哺乳类，甚至现在人类都属于这一类里面。这一类它主要特征，它就是我们有脊椎过的那一类动物。 중국 하이코우에서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해구어. 고생대 바다에는 피카이아보다 앞선 생물. 지구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 해구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참 아름답죠? 이 물고기들의 조상인 해구어와 같은 생물들이 무려 5억 3천만 년 전쯤에 이미 완전한 형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해구어가 최초의 척추동물로서 우리 인간에게도 먼 조상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척추를 갖게 된 이 원시 어류들은 고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장엄한 진화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러면 고생대가 끝나가던 약 2억 5천만 년 전쯤엔 과연 어떤 형태로까지 진화됐을까요? 캄브리아기에 등장한 해구어는 고생대 동안 지속적인 진화를 이룬다. 캄브리아기를 지나 1억 2천만 년 뒤인 대번기는 어류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어류들이 크게 번성했다. 대번기의 대표적 어류인 실라켄스는 지금도 우리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있다. 고생대를 거치면서 원시 어류 중 무엇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또 어떤 것은 양서류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느러미 대신 발을 발전시켜 육지로 진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 버너디노 대학. 이곳은 고생대 폐렴기의 양서류와 원시적인 파충류를 연구 중인 스튜어트 수미다 교수가 근무한다. And then we have this skull here, which is the skull of an animal called Dimetrodon. And here you can see the eye and the teeth. 수미다 교수가 지금 보여주는 This is the 화석은 animal that has 디메트로돈이다. the sail on its back. 2억 5천만 년 전 폐렴기 말에 살았던 파충류 중 하나다. On the head, like so. So this animal normally has 디메트로돈은 크기만도 2m가 넘는 거대 동물이었다. spine, so you'll have the head and then the rest of the body. So this animal was probably an animal that was as big as an alligator. 고생대 파충류 디메트로돈은 악어처럼 튼튼한 이빨을 갖고 있으며
등엔 25개의 뼈로 이루어진 등갈퀴도 있다. 디메트로돈을 복원한 모습이다. 날카로운 이빨로 볼 때 육식동물이었으며 등엔 거대한 몸집만큼 큰 갈퀴를 달고 있었던 동물이다. When there are good deposits of very nice fossils, we find lots of plant-eating animals like this, and then a smaller number of predatory animals, which is what we find today. So interestingly, way to the beginning of the Permian, we already have the patterns of ecosystems that we see today. So the Permian was a very important time. It was a time when modern examples of ecosystems were being developed, particularly on land. 고생대 말에 오면서 페름기 생태계는 복잡하게 발전해 간다. 페름기 초기에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많이 등장하면서 생태계는 오늘날과 비슷해졌다. 페름기 후기로 오면서 동물군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진다. 다양한 동물들이 저마다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집단적인 멸종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이들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한다. The Permian mass extinction is one of many extinc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history of the Earth. There was the extinction that wiped out most of the dinosaurs, and there have been extinctions before it. But the Permian extinction, which happened about 251 million years ago, was the largest and most complete extinction event that has taken place in the last 500 million years on the planet. Over 90%, possibly 95% of all organisms went extinct. 지구 생성 이후 크고 작은 여러 번의 멸종이 있었다. 그러나 페름기 말의 대멸종은 그 어떤 멸종보다 가장 규모가 컸던 멸종으로 기록되고 있다. 페름기 대멸종. 대멸종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꼽히는 것은 2억 5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거대 대륙 판게아입니다. 지금의 대륙 분포와는 전혀 다른데요. 그것은 이 대륙들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움직인다. 그 비밀은 바로 지구 속에 있습니다. 이 지구의 내부로 들어가면 그 중심 깊숙한 곳에 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는 멘틀이, 또 멘틀 위에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지각이라고 하는 얇은 판이 있습니다. 지각 밑에 있는 그 멘틀이 이 대류를 일으켜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멘틀 내의 물질을 순환시키는데요. 그 대류가 지상의 판, 바로 이 땅을 움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각은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오늘날 대륙이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곳은 하와이 제도다. 하와이는 최근까지도 화산 폭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화산 폭발은 용암만 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섬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금방이라도 분화구를 넘쳐 흐를 것 같은 용암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지상의 생명들을 잠식해버린다. 용암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불모지로 만든 것이다. 하와이 화산 본질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현모암질 마그마의 분출에 있습니다. 이 현모암질 마그마는 점성이 아주 낮아 물처럼 아주 멀리 흐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사가 아주 낮은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을 이루거나 아주 넓은 용암 대지를 이룹니다. 끓는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순식간에 대지를 뒤덮고 땅 밑으로 스며들었다. 땅 밑에 빈 공간을 따라 마치 터널을 파듯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시간이 흘러 용암이 굳으면 저 웅덩이들은 용암 동굴로 변할 것이다. 마우나로아는 용암이 분출한 분화구가 굳어져 만들어졌다. 넓은 순상 화산을 만든 것이다. 분화구를 넘쳐나온 용암은 완만한 경사의 용암 대지를 이뤘다. 용암이 굳어져 만든 암석은 마치 진흙벌을 연상케 한다. 산등성이를 덮치고 도로까지 내려온 용암은 마침내 그 기세를 멈췄다. 뜨거웠던 용암은 어느새 식어서 땅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굳어져 버린 용암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곳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미처 멈추지 못한 용암은 바다까지 흘러간다. 저 멀리 바닷가에선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에 닿아 커다란 수증기 기둥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분화구에서 흘러내려온 용암이 내륙을 지나 바닷물에 닿으면서 갈 길을 멈춘다. 계속 끓어오를 것 같던 용암도 차가운 바닷물에 굳어가고 있다. 차가워진 용암은 육지의 일부를 이루며 해안선을 바꾼다. 그러면서 해안선은 확장되고 섬의 면적은 점차 넓어지는 것이다. 하와이 제도는 모두 하와이 열점이란 해저 분출구를 통해 솟아나온 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열점 위를 판이 이동하면서 하나씩 섬이 만들어진다.
열점 후에 생겨난 하와이 화산섬은 판의 이동에 의해 계속 북서쪽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가장 북서쪽의 섬이 나이가 많고 남동쪽으로 올수록 섬의 연령은 젊다. 하와이 섬의 경우 지금도 화산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킬라우에아는 오늘날에도 활동 중인 화산이다. 그러나 화산의 거센 분화 활동이 잠잠해진 사이 대지는 새 생명을 키우며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용암이 흘러내려 만들어낸 습곡을 따라가면 하와이 제1의 폭포가 나온다. 바로 아카카 폭포다. 높이 100m가 넘는 폭포를 보면 이 계곡의 깊이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아름다운 계곡을 만드는데 하와이는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은 맨튼의 대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튼은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온도, 압력 아래서는 물과 같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구 표면의 대륙은 맨튼의 대리와 더불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륙은 계속 움직여왔다. 대륙의 분포를 보면 고생대 5억 3천만 년 전엔 온 대륙이 흩어져 있다. 그러다 2억 5천만 년 전 초거대 대륙 판기아를 이루면서 하나로 뭉치고 다시 오늘날의 대륙들은 가장 넓게 흩어져 저마다의 생명체를 키우고 있다. 리즈는 영국 요크셔주에 자리한 도시다. 부근에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 산지를 갖고 있어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에 속한다. 리즈 대학은 1904년 의과대학을 모태로 설립됐다. 이곳에서 폴 위그널 박사는 고생물학 및 층서 강의를 하며 피름기말 멸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멸종은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지층에서 발견되는 흔적 화석이나 몸체 화석 같은 곳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위그널 박사는 지층에서 곰팡이류를 채취한다. 그것을 분석해 멸종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멸종 시기에 특정한 곰팡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데 페름기 때 대륙에서 시작된 멸종은 대양으로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럼 페름기로 돌아가 보자. 2억 5천만 년 전 거대 대륙 판기아가 형성된다.
대륙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대륙 사이에 있던 해안가들이 줄어들고 그곳에 살던 생물들은 터전을 잃고 사라진다. 바다와 거리가 먼 내륙은 기후가 변해 점차 사막으로 변한다. The main thing about Pangaea was it was a supercontinent, and it had, like a lot of continents, it had a very extreme climate, particularly in the centre of Pangaea. So I think it would have a huge desert area, which would probably been fairly uninhabitable for most life. So the actual area available for things to live on land was quite restricted. There was probably a lot of empty land area in the interior continents which had no life in them. 판기아 대륙의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판기아의 북쪽,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거대한 규모의 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2억 5천만 년) 전 시베리아 화산에서 쏟아낸 용암은 지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될 만큼 엄청났다. 재앙은 100만 년이나 계속됐다. 당시 분출된 용암은 지상을 2km 두께로 덮을 정도였다. 화산이 쏟아놓은 용암의 면적은 한반도의 7배보다도 더 넓었다. 지구는 더 이상 생물들이 살기에 어려운 터전이 됐다. I think the main reason and the primary reason is because of global warming. At this time we see extrem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s,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the effects of that on land is simply to make it just too hot. I think large areas of the supercontinent of Pangaea became just too hot for animals to live. 최대 규모의 화산 분출은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왔다. 생명체들이 살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페름기 멸종은 혹독했다. 하나의 거대 대륙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기에 그 재앙은 쉽게 퍼져나갔다.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것이다. The temperatures went up very much. The temperatures went up at least 6 to 10 degrees centigrade, which is a huge change. And then with that, the amount of oxygen in the air. So the greenhouse gas effect was probably very strong. The proportions of oxygen to carbon dioxide was also different, and there was a temperature increase. So all of those things together meant that the environment for animals and plants changed radically. And it was a much harsher environment, much more difficult to live in. 화산이 배출한 것은 용암만이 아니었다. 상당량의 해로운 가스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만들어냈다.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닥치면서 생물들은 하나씩 멸종해갔다. 고생대 후반에 지구의 환경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되었고 남극 부근에는 빙하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륙의 형성과 빙하의 형성은 해수면의 하강을 이끌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생활 터전을 많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어서 페름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던 엄청난 화산 폭발은 지구의 생태계를 교란시켰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페름기의 생물들이 멸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멸종은 고생대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했다. 우리는 멸종과 함께 고생대에 번성했던 다양한 생물들을 잊고 지냈다. 하지만 고생대 생물들은 천지양에서 찬란했던 그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폐렴기 대멸종 기간에 고생대 생물 약 95% 정도가 멸종됐습니다. 특히 고생대를 호령했던 거대 동물들은 폐렴기 대멸종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폐렴기 대멸종을 이겨낸 것은 예상과는 달리 아주 작고 힘없는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고생대의 생명체들은 마침내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대, 중생대를 열어갑니다. 바로 초거대 동물, 공룡의 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지구는 말한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그들은 멸종하지 않았다.